직장에 치마가 좀 짧은 걸 입은 거야. 근데 나르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아이고 치마가 좀 짧다, 그래서 연애가 끊이지를 않는 건가?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나?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그게 본인이 되게 위트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리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남자친구가 바뀌긴 뭘 바뀌어요? 이러면은 아 왜 그래, 농담한 거잖아, 오늘 예민하다 지수씨,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얘가 돌아버려. 뭔지 알겠죠? 이런 새끼 한두 명은 본 적 있죠, 여러분 살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치마가 좀 짧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나? 대리님도 짧은 치마 좀 입으세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세상을 바꾸고 뭐 사회 정의 실현을 하는 본인한테 취해가지고 그 지랄하고 다니면서 방은 개 돼지 우리에다가 뭐 씻지도 않고 어디 직장도 안 잡고 가족한테 막말하고 사회 정의 구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네 인생이나 좀 똑바로 살아라. 어?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제가 나르시시스트 영상을 뭐 주에 한 3개 정도는 보고 있어요. 공부 목적으로. 이제 그러다가 나르시시스트 유형 5가지를 보고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이유는 나르들에게 피해를 입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폭력도 당할 수 있기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공부해서 마음의 방패를 만들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해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나르시시스트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지를 잘 몰라. 그분들이 너무 그래서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제가 나르시시스트를 좀 널리 알려서 좀 그분들의 좀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 플러스, 또 앞으로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를 공부를 해서 미리 좀 방패를 만들어 놓자, 요런 사회 정의,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메모를 좀 해와서 메모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쌤, 진짜 모르는 피해자들은 자신 탓하면서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진짜 공익적인 방송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막 되게 농담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뭐 혹은 뭐 누군가와의 뭐 분쟁 논란 때문에 일부러 이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아니고요. 진짜 리얼로 아니고, 이거 진짜 좀 심각해요. 저도 이제 나르시시스트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목적으로 영상 시청을 일주일에 3개 정도씩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뭔 30-40개는 보지 않았을까? 30-40개는 안 되나? 아무튼 막 엄청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의가 좀 잘못돼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 나르키시온가 뭔가 그 걔 있잖아. 나르시시스트의 이제 시초가 된 그 신의 자식. 걔가 뭐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들여다보다가 거기 빠져 죽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외모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정신의학과 선생님들 피셜 가장 열등감이 심한 이 정신과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 가장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라고 해요. 진짜 본인들이 뛰어나면 열등감이 가장 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난 예뻐, 난 개쩔어, 이게 지금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특성도 있습니다. 근데 5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오늘 그거를 한번 배워보실 거고, 요건 진짜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은 진짜 정신병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나르시시스트인데 병적이지는 않은 사람도 있고, 진짜 병적으로 나르시시스트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들의 이제 특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르시시스트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도 나르시시스트 이 특성이 꽤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나 나르시시스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의 다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나르시시스트인 걸 인지를 잘 못합니다. 물론 뭐 듣는 여러분 중에 진짜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게 뭐가 문제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나르시시스트들의 차이가 나와요. 만약에 자기 가치를 좀 높게 책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 평가가 낮은 얘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난 별로 상관없어. 난 내가 좋아.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하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반드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나르시시스트들하고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냥 무조건 피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의 감정을 이용해서 싸움을 하는 것에 굉장히 능하고 반드시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복수를 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지금 당장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에서 이겨도 나중에 언젠가 당신을 또 공격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말고 그냥 피하라고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가족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면 집을 나오라고 해요. 그거 어차피 못 고친다고. 가족 중에 나르가 있으면 그거 못 고치니까 당신은 거기에서 괴로울 테니까 그냥 집을 나오라고 할 정도야. 그 정도로 싸우지 말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유형이 상황이 뭐냐면 부모가 나르일 때. 부모가 나르고 자식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정말 안타깝다고 해요. 만약에 내 형제가 나르야 안 보면 돼. 뭐 내 친척, 내 친구가 나르야 안 보면 돼. 근데 부모가 나르면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아야 돼. 견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나르일 때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이제 이유가 뭐 다양하게 있을 거고 100% 완벽하게 이게 밝혀진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나르시시스트를 연구를 했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저 표본들을 살펴본 결과 성장기 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유형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인정 욕구에 이제 굉장히 목말라 있다가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어릴 때 막 유치원 때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아빠 저 이거 했어요, 엄마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인정 욕구를 표출하는 어린아이의 행동이 되게 많죠. 그러면 부모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오 잘했다, 흑자가 이거 했어, 아이고 잘했어요, 이걸 해주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못 받은 친구들이 인정 욕구에 메말라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전혀 잘하지 않았는데 계속 칭찬만 해줘. 하나도 잘하지 않았어. 근데 칭찬만 해줘. 친구를 괴롭혔어. 네 잘못 아니야. 칭찬만 해줘. 이런 경우에도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나르시시스트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아,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구나. 내가 내 아이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사실 더 작아졌어요. 아무튼 시작합시다. 미리 얘기하지만 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하면 강퇴당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좀 멀게 느껴요. 그런데 사실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공통된 특성과 이제 개별적인 좀 특성이 있는데, 공통된 특성은 사회적인 성공, 권력,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극히 추구합니다. 사회적인 성공, 권력,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주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지극히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난 너희하고 달라. 제발 날 너희하고 엮지 말아줘.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난 중요한 사람이야. 더 높이 올라가야 할 사람이야. 그 다음에 어디서 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뭐 매체 같은 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싸움 같은 거 났을 때 들어보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요런 것들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진짜 나르시시스트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크게 나누면은 이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하고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요거가 이제 오늘 공부할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과대형과 취약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제로 기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능과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였는데 갑자기 성공을 거두게 되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로 변할 수 있고요. 반대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였는데 뭐 기능이나 능력을 잃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하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였는데 얼굴이 좀 못났었어. 성형을 하고 예뻐지고 나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경우.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였는데 뭐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어. 코인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경우. 반대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였어. 뭐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사고를 쳐서 인기를 다 잃었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였는데 사업이 망했어. 이런 경우에 다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한 명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밖으로 벗어나는 건 많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였어. 그래서 뭐 갑질 같은 걸 하다가 걸렸어. 막 매니저한테 폭언 막 욕설 막 이런 걸 하다가 걸렸어. 내가 낸데 막 이러고 하다가 걸렸어. 어느 날 이제 뭐 몇 년 2, 3년 자숙하다가 토크쇼에 나왔는데 굉장히 겸손해지고 본인이 말로도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진짜 뉘우친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취약형 나르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뉘우치고 착해진 게 아니고 과대형에서 취약형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중들한테 용서를 받고 다시 인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로 돌아와요.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아이들 미연이 살짝 나르일 수도.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완벽하게 나르를 잘못 이해한 경우. 보통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아이들 미연 씨 같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고 나르라고 오해를 많이 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분은 나르가 아예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야. 1도 아니야. 그냥 되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 자신감의 근거가 있잖아요. 아이들 미연 씨는 예쁘잖아.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이렇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의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의 타고남이 본인의 영혼 자체가 특별하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르시시스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도 이제 나르시시스트 이거를 이름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도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이나마 공부를 해봤지만 실제로 우울증은 무기력에 더 가깝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우울하지 않고요. 우울하기보다는 무기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뭐 같이 뭘 할 때 뭐 잘 웃으면서 대화도 잘 나눠요. 그리고 집에 가면 한도 끝도 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와서 활동할 때는 정상적이다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울증의 이름이 우울증이니까 우울한 사람이 우울증이구나 해서 울고 있으면 우울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사람을 봤을 때 혹시 우울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 좀 잘못 지어졌어. 이 나르시시스트도 이제 기원이 그 나르키시온과 개 때문에 굉장히 예쁜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가 과대형이 될 때 이제 그 성향이 굉장히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을 하고 취약형이었다가 나중에 과대형으로 변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약형이었다가 과대형으로 변했을 때 그 성향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이제 성향이라고 한다면 본인을 굉장히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남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남들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뛰어나지는 경우, 아니면 내가 그대로 있는데 남들이 추락하는 경우, 둘 다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성은 본인이 나아지려는 성향보다 남들을 낮춰서 내가 나아지려는 성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취약형이었다 과대형이 된 사람은 특히나 더 남들에게 공격적입니다. 만약에 뭐 본인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었어요. 성형에 성공해서 얼굴이 되게 예뻐졌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남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자기 뭐 큰 돈이 생기거나 내가 갑자기 외모가 멋져지면은 그거를 누릴 시간도 부족할 거고 뭐 세상에 감사할 거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이 대단해지면 남을 욕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친구한테 나는 사업에 성공했는데 친구는 그대로라면, 야, 네가 이런 것 때문에 네가 돈을 못 버는 거야. 야, 이러니까 네가 성공을 못 하지. 욕을 갑자기 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이 많아지면 친구들을 불러다가 한턱 쏘면서, 야, 내가 드디어 니들한테 한턱 쏴본다. 야, 많이 먹어. 오늘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인이 성공하고 나면 성공하지 못한 친구를 앉혀놓고 처음에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작했다가 뒤에 가면 결국, 야, 근데 네가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성공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요.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아,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이구나. 이 새끼 걸러야겠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는 게 바로 마음의 방패가 생기는 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에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로 이제 변했다가 이제 뭔가 좀 잘못돼서 다시 취약형으로 변할 때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고통에 휩싸인다고요. 왜냐하면 나르는 본인이 특별해야 되잖아. 아니 근데 내가 방금 전까지 특별했는데 갑자기 안 특별해졌어. 그럼 당연히 괴롭겠죠. 그러면 이제 약간 그거를 본인을 속이기 위해서 보통 많이 하는 방법이 쇼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형을 해서 얼굴이 되게 예뻐졌어. 그래서 취약형에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가 됐어. 근데 이제 성형의 부작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안 예뻐지기 시작했어. 이러면은 갑자기 막 비싼 명품 옷 같은 걸 사고 되게 화려한 옷 같은 걸 사면서,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괜찮아, 나 아직도 예뻐, 본인을 자꾸 속이려고 해요. 그게 더 본인을 이제 힘들게 만들겠죠, 결국에는. 왜냐면 내가 지금 명품을 살 돈이 없는데 막 빚을 내서라도 사고 밥을 굶어서라도 사고 지금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가 되면 굉장히 많이 괴로워한다고 하고 그때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의학과 선생님들도 과대형보다는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고,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요 라고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병식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인식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뭘로 오냐? 우울증으로 옵니다. 어떤 분이 와, 우울증이래. 우울증에 걸린 것 같대 자기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 상담을 해봐 하는데 이 사람이 제가 되게 특별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서 되게 슬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근거가 없어. 아니 뭐 저는 당연히 저 옛날에 인기 진짜 많았어요. 근거는 없어. 저 진짜 옛날에 되게 잘 나갔어요, 막 이런 얘기만 해. 근거 없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형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데 집에서 형만 예뻐요, 이거는 근거가 있잖아. 근데 이 나르들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우울해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이제 되는 경우가 치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주위에 한 명씩은 진짜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취약형에서 발버둥을 칠 때 이제 나르시시스트 특성인 이제 가짜, 허울 같은 걸로 이제 본인의 방패를 세우듯이 막 그렇게 명품 쇼핑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버텨요. 그래서 이제 뭐 말했다시피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이제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뭐 남들보다 똑똑해, 뭐 남들보다 예뻐, 남들보다 힘이 세 같은 이제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본인의 존재 자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잘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거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그래. 내가 되게 자신 있는 거 하러 갈 때랑 자신 없는 거 하러 갈 때 당연히 마음이 달라지고 내 언행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죠. 그게 너무 차이가 크면 좀 재수없지만.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내가 잘하는 거 하고 못하는 거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특별해.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존재 자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웃기게 나르시시스트들은 돈을 잘 씁니다. 뭐 너무 당연하겠지만 어딜 가서 누구 만날 때 돈을 잘 쓰면 당연히 대우를 받을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뭐 점원이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어디 뭐 팁도 주고 막 이런 거 하면은 되게 대우를 해줄 거 아니야. 그 대우 받는 맛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이 돈을 잘 써요. 근데 그렇게 돈을 쓰면서 받는 대우가 자기가 돈을 써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역시 난 특별해. 아 내가 되게 우월한 존재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굿신굿신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르시시스트들하고 이제 좀 대화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스트 특성 중에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거의 특성이에요. 나르들을 보면 보통 말을 존나 잘 끊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르특 말을 잘 끊어요. 저도 이제 뭐 TV 같은 거 보면서 아 저 사람 좀 나르일 것 같다 싶은 분들이 이제 소수지만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 특징이 말을 존나 끊어. 왜냐면 이 새끼가 하는 말 어차피 틀려. 내가 맞아. 그러니까 얘 말이 답답해. 얘가 말하는 게 답답해. 아 듣고 싶지가 않아. 말을 끊고 자기 말을 자꾸 합니다. 물론 말을 끊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말 끊는 사람 전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특성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하고는 이제 대화가 좀 어렵죠. 이제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말 끊으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돌아버리게 하는 게 뭐냐면, 단둘이 있을 때는 그거를 좀 감춥니다. 단둘이 대화할 때는 말 끊고 내 말이 맞음 이걸 좀 덜 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짓거리를 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아 그래,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해, 평범하게 대화를 해. 근데 여럿이 막 친구들을 만났어, 뭐 동창회를 했어, 뭐 모임을 갔어, 아니면 회사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 회의를 해, 막 이럴 때에 나르시시스트 동료, 내 친구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아 근데 그거는 틀린 거 같은데 갑자기 들어와. 내가 막 재밌는 이야기를 막 지금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데 야 그거 결과 이거지, 이거 맞지, 나 그거 들었잖아 이러면서 막 치고 들어와서 끊어버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들한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증명을 받는 것,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 대화를 끊는 거는 별로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아니야. 되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딱 끊고 들어가서 얘가 하는 말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마치 재판에서 이의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저 사람이 한 의견에 대해서 완벽한 변론을 했을 때 승리를 하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말 잘 끊죠. 그래서 저도 나르시시스트 공부할 때 아 나도 나르 성향이 있구나라고 뉘우친 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의 특징, 이렇게 보고 나도 나르의 성향이 있구나, 아 다음부터 남의 말 좀 그만 끊어야겠구나, 요거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반성이 가능해요. 앞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이게 안 돼. 못 고쳐. 그니까 정신의학계에서 다루는 거예요. 잘 안 고쳐지니까. 고쳐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거의 잘 안 고쳐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 난데, 나도 이제 말 끊는 것 좀 주의 좀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거야. 그게 되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거예요. 개선 가능이 없진 않습니다. 있는데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르시시스트면 이렇게 되는, 자 일반인, 야 그건 이거지, 야 너 근데 사람이 말하는데 왜 말을 자꾸 끊어, 아 그랬어? 아 미안해. 혹은 앞에서는 뭐 너도 말 끊었잖아, 집에 돌아가서
아 내가 좀 말을 많이 끊나 보다, 다음부터 좀 주의해야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 근데 나르들은 야 너 왜 말을 이렇게 끊어, 야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말을 끊지. 상대한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말을 끊었다 라고 가스라이팅을 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스라이팅에 굉장히 능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을 끊지, 내가 괜히 말을 끊어? 요게 나르 특이에요. 그리고 안 바뀌어. 얘들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 나르시스트 최근에 본 영상을 보고 엊그저께 목요일날 그 디코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사람들 말 거의 안 끊었죠. 근데 다음에 또 토론을 하다가 또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내 성격에 대해서, 내 성향에 대해서 잘못됨을 느끼고 한 번에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고치지 못할 수도 있죠. 담배 끊는 것 같이. 근데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르시시스트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치는 거하고 내가 그걸 왜 고쳐? 내 잘못이 아닌데 하고는 다른 거잖아. 주쌤, 나르시시스트는 진짜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흑자 힘이 잘 패서 지금 만만해 보이는데 사실 엮이면 진짜 인생 자체가 피곤합니다.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이용해서 엄청 괴롭혀요.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 특성을 몰라 자신 탓하며 힘들어하고요. 가스라이팅으로 벗어나기도 어려워요. 이 방송으로 나르 특성을 잘 들어보시고 잘 피하세요. 엮이지도 마세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도 이겁니다. 뭐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알아야 피할 거 아니야. 알고 피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버리는 게, 이 새끼가 단둘이 있을 때는 내 말을 안 끊어. 내 말을 잘 들어줘. 나를 되게 대우해줘. 근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자꾸 이렇게 해. 아니 아까 단둘이 있을 때는 멀쩡했어. 내가 얘기하면은 아 그렇군요 흑자님 했어. 뭐 카메라만 켜면 날 무시하는 거야. 내 말 끊고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런 내 모습이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다 저 새끼 무례하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계급을 굉장히 중요하고 상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모든 인간 관계를 상하로 나눕니다. 동등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내가 얘를 무시하면 내가 얘보다 더 높은 등급의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못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야. 단둘이 있을 때는 잘해주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개지랄을 하니까. 이거 이번에 그 뭐냐, 내 남편과 결혼해줘인가 뭐 무슨 드라마 있잖아요. 박민영 씨 나오는 거. 박민영 씨 괴롭히는 그 여자 나르시시스트예요. 역할이긴 하지만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보긴 하는데 그 요약된 거 쇼츠로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서 보면은 박민영 씨하고 그 여사친, 제일 친한 그 여자 친구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잘해줘. 근데 다른 사람 있을 때 막 얘를 모함을 하고 막 안 좋게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게 나르시시스트 특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형 걔는 나르시시스트 아니고 사이코패스인데, 소시오패스인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겹치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겸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겸 사이코패스 겹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나중에 이따가 나와요. 아, 내 주변에 2명 생각난다. 지금 주변에 한두 명씩은 진짜 있을 거예요. 주변에 한두 명씩 떠오를 거예요. 아마 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 예전에 누구, 아 예전에 직장에서 누구, 옛날 학교 다닐 때 누구,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민한 사람과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이 겹치는 경우가 많나요? 뭐 어느 정도 겹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당한 비판을 해도 자신을 공격한다고 받아들이고 화를 내요.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정당한 비판을 하고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나 무시해 이러면서 화를 막 내. 예민해 보일 수 있죠. 아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은 이제 에고이스트가 많죠. 그래서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은 이제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의외로 첫인상은 좋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의외로 첫인상이 좋습니다. 아까 말한 거에 나오는 건데 맞춰보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아까 돈 잘 쓴다 그랬죠. 여러분 누구를 처음 만났어. 걔가 아 오늘은 제가 살게요. 당연히 호감이 가죠. 두 번째 뭐예요? 나르시시스트 특. 예쁘든 안 예쁘든 외모를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깔끔해요. 나르시시스트들 중에서 청소를 잘 못하고 정리를 못하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본인의 몸도 치장을 잘하고 본인이 지내는 공간도 청소나 정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깔끔한 외모를 하고 있고 밥을 먹었는데 계산을 해주고 이러면 첫인상이 당연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굉장히 첫인상이 좋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취약형하고 과대형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제로 외모가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쁘거나 잘생겼으니까 이미지가 좋은 거고요.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일단 깔끔하고,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이 나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둘 다 첫인상에서 나쁠 리는 없죠.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뭐 다소 나대긴 하는데 예쁘거나 잘생겼어. 그러면 뭐 쟤는 저럴만 하지. 거기에다가 밥 사줘. 오, 첫인상 좋죠. 취약형이라면 얌전해, 조용해, 깔끔하게 생겼어.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저 친구 착해. 그래서 몇 번 안 만났을 때는 실제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거나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제로 기능이나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근데 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이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면서 나 사실은 처음 만날 땐 되게 조용했는데 한 2번, 3번 만나고 이러면 근데 사실은 내가 되게 공부를 되게 잘해. 우리 집 되게 잘 살아. 나 운동 되게 잘해. 나 옛날에 몸 진짜 좋았었는데 요즘엔 좀 운동 안 하고 있지만 등등등 거짓말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막 개쩐다고 해요. 자기가 막 유학 갔다 왔다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저는 이제 노가다판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만났는데, 어렸을 때 노가다를 하러 가면은 이제 그 참 시간이 있어요.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이제 퇴근 사이에 이제 참 시간을 2번 주고, 이제 그때 우유랑 빵 같은 걸 먹는데, 그때 이제 어떤 아저씨가 슬그머니 와요. 그때는 나르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노가다판에서는 그래도 외모가 깔끔했던 것 같아.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신발 같은 것도 흙도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원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래. 자기 원래 옛날에 무슨 회사 운영하던 사장이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여기 잠깐 있는 거래. 근데 자기가 대단한 아이디어나 기술 같은 게 있어서 곧 있으면 여기를 벗어날 거래. 그리고 자기가 여기 앞에 한밭집 여자 사장 꼬셔가지고 이따가 그 여사장이 그랜저 타고 자기 마중 나올 거래. 이런 분을 제가 거짓말 안 치고 거의 한 5명 가까이 만난 것 같아, 노가다 할 때. 노르시시스트 이런 분들인가 나르시시스트인 거예요. 근데 그땐 몰랐지. 근데 그때도 나는 이제 본능적으로 피하긴 했어.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근데 첫인상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날 줘요. 그 빵 야참 시간이잖아. 내가 지금도 먹성이 좋은데 어릴 때는 얼마나 잘 먹었겠냐고. 그 빵이랑 우유 먹고 있는데 와. 그러면서 나는 이 빵 별로 안 좋아 이러면서 빵을 줘. 감사합니다 하고 빵 2개를 처먹고 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 자기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다. 자기 존나 잘 나간다. 곧 있으면 여기 나갈 거다 이러면서 자기 개쩌는 사람이다 막 이래. 처음엔 좋지. 근데 내일도 그 얘기를 하고 모레도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도 그 얘기를 하고. 근데 자기 데리러 온다는 그랜저는 오지를 않고 한밭집 가면은 여자 사장님이랑 눈도 못 마주쳐.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분이지만 이 새끼 뭐지 이러고 이제 피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신과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가장 열등감이 심한 부류가 나르시시스트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괜한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자기를 과대포장해가지고 자존감을 충족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만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면은 그걸 이제 지적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노가다판에 제가 20살 때 간 게 아니라 지금처럼 좀 나이가 좀 있는 채로 갔다. 그 사람이랑 또래다, 비슷한 연배다 이랬다면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저씨 어제 보니까 그랜저 안 타고 가고 그냥 걸어가시던데, 아저씨 한밭집 사장님 꼬시기는커녕 눈도 못 마주치더만, 이렇게 태클을 걸잖아. 그러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내가 그 거짓말을 지적을 한 거는 정당한 비판이잖아요. 근데 걔들은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모든 걸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을 공격한 이유가 자신을 질투하고 시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 돌아버리는 거야. 얘가 거짓말을 해. 야,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랬잖아. 이러면은 반드시 복수한다. 이러고 다른 친구들 있을 때 만나서 나 없을 때 걔 나한테만 유독 까칠하게 구는 거 알지? 아까도 나한테만 막 자꾸 태클 거는 거 봤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걔 나 좀 질투하는 것 같아. 걔 나 샘내는 것 같아. 나 이번에 결혼하는 오빠 의사잖아. 근데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걔 오래 사귄 그 남자친구 아직 취준생이잖아. 그것 때문에 나한테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 이 지랄을 해버려. 이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괜히 나르시시스트를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해. 근데 당연히 이게 초반에는 좀 통하지만 이 짓거리를 계속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들통이 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지나 보면은 얘가 괜히 공격한 게 아니고 얘가 거짓말 했던 게 맞네, 이런 게 밝혀질 거 아니야. 이게 여러 번 밝혀지면 얘들 사이에서 이제 얘는 부르지 말자가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인간 관계 형성이 좀 어려워. 처음에는 쉽게 사깁니다. 생각보다 처음에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사귀고 호감도 쉽게 사요. 오래를 못 가는 거예요. 특정인 언급하지 마세요. 특히나 유튜버 언급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질투해서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공부를 하기 전에도 진짜 솔직히 그냥 제 직감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맞더라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나르시시스트라도 실제로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다. 이거 제가 뭐 어디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직감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더라고. 그 실제로 능력이 있는 나르가 이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라고 했잖아요. 능력이 없는 나르들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라고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긴 하지만 걔는 굉장히 특별 대우 받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남들 위에 서려는 좀 경향이 있고, 그래서 뭐 팀을 꾸릴 때도 지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단장이 할 일, 구단주가 할 일까지 자신이 막 넘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선수단에 돈도 되게 잘 쏩니다. 막 명품 시계도 돌리고 명품 양복도 돌리고 자기 집 파티 막 불러가지고 막 되게 비싼 술도 막 먹이고 막 이래요. 본인이 사업하는 거에 막 투자하는 뭐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주고,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르브론 제임스가 뭐 농구 선수 중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22년째 NBA 선수로 잘 지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잘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이 있는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갑니다. 큰 문제는커녕 오히려 리더들 중에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아요.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별로 상관이 없어.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성이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특별해버려. 실제로 우월해버려. 아니 NBA에서 22년 뛰는 새끼가 어딨냐고 세상에. 지금 21년 차냐 22년 차냐? 21년 차지. NBA 21년 차인데 지금 평균 득점을 20 몇 점을 쳐놓고 있어. 이런 새끼가 없어 진짜. 압둘 자바도 못했던 거야. 챔벌린도 못했던 거야. 이거는 진짜 독보적인 새끼가 맞아 이건. 거기에다가 사업 수완도 좋아서 1년 수입이 1000억이야. 그래서 현재 누적 자산이 1조를 돌파했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르브론 제임스면 진짜 특별한 새끼니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능력과 기능이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지능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지능이 뛰어나버려. 그래서 꽤나 놀랍게도 원래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성은 사회적인 기능이 파괴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사회적 기능이 고장나 있어요. 파괴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나르시시스트의 특이에요. 근데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높은 지능을 통해서 그걸 학습해버립니다. 그래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린 시절에 실제로 친구를 사귀거나 이제 관계를 맺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다가도 이내 극복을 해버려. 학습을 해버려. 그걸 학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높은 지능 플러스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만약에 친구가 르브론 제임스라고 쳐요. 이 새끼만 데리고 다니면 농구를 다 이겨. 안 데리고 가요?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야. 야, 농구하러 가자. 우리 팀 할 사람 르브론 팀 안 할 거예요? 이 새끼는 농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패스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 같이 실제로 능력이 뛰어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 주변에는 사람이 넘쳐 흘러. 거기에다가 지능이 높아. 이러니까 사회성을 학습해버려.
근데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지능이 높지 못해요. 그래서 학습하기가 어려워. 근데 주변에 사람이 안 따라. 사람도 없어. 학습할 기회도 없어. 여기서 극명히 갈리는 겁니다.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사회성을 학습할 지능도 있고 그걸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근데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사회성을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지능이 떨어지고 그거를 학습할 경험을 하게 해줄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거 나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나르가 아니에요. 나르는 인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나르시시스트인 걸. 그래서 이 보통 나르시시스트들의 문제가 되는 이유가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하고 실제 자신한테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르브론 제임스가 실제로 가장 많은 욕을 먹는 것도 그거거든요. 르브론 제임스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역대 최고 농구 선수라고 말을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생각하는 본인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르브론 제임스의 갭이 이만큼밖에 안 돼. 본인이 역대 1위라고 생각하지만 역대 2위인 거야. 이러면 욕을 좀 덜 먹어요. 근데 만약에 NBA에서 주전도 못 뛰는 새끼가 내가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잘못되겠죠. 하물며 방구석에서 NBA만 쳐보고 있는 애가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학교에 농구부가 있어서 농구를 했다면 나 지금쯤 NBA 뛰고 있을 듯 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실제로 생활체육 농구도 하지 않고 NBA 보면서 스포츠 토토만 하고 있으면 이 새끼 인생은 많이 불행하겠죠. 여기에서 과대형과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의 이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있냐 없냐. 실제로 능력이 있냐 없냐에서 많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인지의 차이도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형이든 취약형이든 나 개점, 나 특별함 똑같아.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건. 근데 과대형은 실제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가, 그 갭이 작은 거고 취약형은 실제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괴리가, 갭이 존나게 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인 거야. 본질은 같아. 그리고 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이 이 사회성을 학습하기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외형적으로도 매력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외모적으로 안 뛰어난 사람이 이상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봅니다. 근데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4차원 되게 매력있어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제가 예전에 제 방송에 서울이하고 잔나가 함께 나왔을 때 얘 둘이는 본질은 같아. 하지만 한쪽은 잔나는 껍데기가 예쁜 20대 여성이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해도 헛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귀엽다 귀엽다 해주는 거고 서울이는 몸무게 100kg 나가는 애니메이션 좋아하게 생긴 껍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오타쿠 냄새나 이렇게 하는 것 뿐인 거야. 뭔지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해도 아우 귀여워, 오빠 재밌어요, 오빠 되게 말투가 특이해, 까르르 까르르. 근데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가 이상한 말투를 써 4차원 말을 해. 이러면 쟤 뭐야, 오타쿠야 뭐야, 이상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 존나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존나 슬펐던 게 과대형 나르시시스트하고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본질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애야. 근데 한쪽은 능력이 뛰어나고 잘생기고 예쁜 건 거고 한쪽은 능력이 없고 안 잘생기고 안 예쁜 것 뿐인 거야. 너무 짠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카리나 같은 사람이 막 4차원 말투를 쓰는 거야. 막 너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리나야 왔어? 이랬는데 니코 니코니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귀여워 뒤지잖아. 그럼 너네들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떠올렸을 때 매력적이지 않은 어떤 여성 연예인을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너를 만날 때마다 니코 니코니 이러면서 온다고 생각해봐. 좋아? 뒤질래는 새끼야. 뒤질래는 좀 심하잖아. 그래서 난 이거 공부하면서 좀 슬펐어. 아무튼 그래서 뭐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운동선수 중에 과대형 나르시시스트가 꽤 많고 이 나르시시스트하고 이 소시오패스의 공통된 특성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하고 소시오패스가
합쳐진 두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스티브 잡스가 있죠. 근데 제가 당연히 의사가 아니고 정신의학의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스티브 잡스는 확실히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뒤지게 성공했죠. 일론 머스크는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좀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의 1인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팀 전원을 소집해가지고 종이 뭉탱이를 집어 던지면서 이딴 걸 디자인이라고 가져와? 나를 놀래켜보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하고, 어디 뭐 조그만한 구멍가게 같은 거를 하는, 하루에 매출이 뭐 한 10만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구멍가게를 하는 애가 아르바이트생을 앉혀놓고 너 닭을 이거밖에 못 튀기냐? 소리를 지르는 거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게 결국 이 세상이 좀 어쩔 수 없나 봐. 뭐 물질, 실력, 만능주의가 어쩔 수 없나 봐. 만약에 그런 성향 같은 걸로만 사람을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죠. 뭐 그걸 뭐 제가 뭐 말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이제 문제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나르의 특이해요. 근데 아까 과대형이 공감 능력조차 학습을 해버리는 거에 비해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평생 해결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제 사회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처럼 공감 능력을 학습하지를 못합니다. 애초에 그럴 지능도 안 되고 그걸 학습시켜줄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많이 놀란 건데,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의외로 학교 다닐 때 이목이 집중되는 걸 불편해하고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는 와중에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바라는 그 목마름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이 생존 본능처럼 이제 부정적인 쿨한 성격을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한테도 지금 딜이 들어갑니다.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난 그거 별로던데,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게 맛있다고? 난 다른 게 훨씬 더 맛있던데, 저 식당이 더 잘해. 연예인 누가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 너 노래도 별로 못하던데? 이런 식으로 쿨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쿨함이 전부 부정적인 거 있죠. 그것도 심지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단지 그런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가진 건 맞아요. 소위 이제 쿨찐이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들 앞에서 굉장히 내가 대단한 거를 막 뽐내고 싶어. 근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아. 그러니까 그냥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수줍게 방구석에서 지내.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특별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뒤지게 커. 이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걸로 남의 이목을 끌고 남의 인정을 받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일부러 노라고 해서 관심을 끌고 거기에서 요만한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면 한 트럭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나르시시스트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좀 부끄러워지는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부끄러워지는 분들, 이거 난데? 싶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빨개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 좀 고쳐야겠다, 안 좋은 거구나, 나 이러다가 나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반성을 하고 고쳐나가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지금 오늘 방송의 긍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짠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남들한테 내가 특별한 걸 표출을 하고 싶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표출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만 받은 거야. 나 노래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장기자랑 하라 그래서 나가서 노래 불렀어. 애들이 막 저 새끼 뭐야, 야 너 왜 나갔냐? 이 새끼 노래도 못하는데 왜 불러? 선생님 우리 뭐 진영이 노래 들어요. 날 떠나지 마. 역시 노래는 진영이야 이러면서 그냥 쭈구리 돼가지고 들어왔어.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취약형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르시시스트야, 장기자랑 뭐 혹은 수업 시간에 야 나가서 노래 한 곡 불러볼 친구 있어? 용기 있는 친구 있어? 해서 나가서 불렀어. 근데 막 나얼이야.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이러면 애들이 야 쟤 뭐야? 야 쟤 왜 가수야 뭐야? 쟤 뭐야? 쟤 누구야? 이렇게 되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야. 결국 본질은 같은데 능력이 있냐 없냐만 다른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레알 학교 다닐 때 있을 법한 일로 진짜로 우리 주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표출할 때마다 부정적인 반응만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관심과 인정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쿨한 척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면서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요즘에 정말 많이 보이죠.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남 탓을 좀 많이 하죠.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는 뭐 다른 사람, 뭐 환경, 세상 탓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위치에 지금 있지 못한 이유가 이제 전부 남 탓이라고 말하는 거. 요런 것들조차도 나르시시스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이 보통 끈기하고 인내력이 부족하거든요. 꿈은 존나게 큰데 목표가 너무너무 높은데 이제 노력을 시작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면은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본인이 포기한, 실패한 이유를 진짜 숨 쉬듯이 그냥 남 탓으로 돌립니다. 숨 쉬듯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르시시스트다? 아니라고 했죠, 제가. 나르시시스트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난데? 부끄럽다.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 이런 인지, 인식을 못 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듣고 좀 부끄러운 분들 앞으로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저도 지금 포함되는 얘기예요. 저도 예전에 뭐 무언가를 할 때 성과가 내 맘대로 안 나오거나 혹은 초반에는 성과가 잘 나왔는데 어느 순간 막혔을 때, 발전이 더뎌질 때 포기를 하고 정신승리를 하고 뭐 남 탓을 할 때도 있고 뭐 장비 탓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장비만 좋았어도 막 이런 거, 그런 거 저도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인식하고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자는 게 오늘 이 강의의 저거입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대충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꽤 오래된 아이돌 무슨 왕따 사건 같은 걸 하나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되는 새끼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아요. 이 나르시시스트가 피해자 코스프레가 존나 능하거든요. 제가 그 어떤 애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같이 때로 안무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애가 같은 안무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딱 하는 게 있었는데 안 맞았거든? 안 맞았거나 혹은 진짜 그냥 요 정도 터치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걔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친 애가 진짜 절대 아플 수가 없을 정도의 터치였어요. 거의 안 닿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터치였어. 근데 어쨌든 터치가 있었거나 혹은 걔가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내 자리 바꿔줄까? 네가 이쪽으로 와. 네가 좀 작고 왜소하고 내가 좀 키가 크고 이러니까 네가 이쪽으로 와 이랬거든? 근데 아니야 괜찮아 나 여기 괜찮아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애가 완전히 약간 성격이 나 같은 애여서, 여자였는데도 나 같은 성격이어가지고 아니 나 때문에 네가 춤 못 추고 지금 맞을까봐 불안하다며 자리 바꿔준다니까? 괜찮아. 근데 걔가 손목을 잡고 그냥 네가 이쪽으로 와 이렇게 끌어당겼어. 그러고 이제 둘이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 근데 저기 나중에 이제 같이 모여서 안무 연습하는 거기에서 이제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둘이 근데 왜 싸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아까쯤에 내가 춤을 추다가 제가 턴을 돌다가 나를 되게 세게 여길 친 거야. 이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 세게 쳤다고? 내가? 세게 쳤다고 아까? 진짜? 나 아까 진짜 아팠어. 그리고 제가 자리 바꾸자면서 내 손목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나 여기 아까 거의 멍들었었어. 내가 세게 잡아당겼다고? 멍들 정도로 네 손목을 당겼다고? 나는 아까 되게 아팠어. 이 X를 하는 거야. 와, 나 그거 보고 이건 진짜 이거 100% 아니야 얘는? 아까 말한 특성 그대로 나오죠. 둘이 있을 때는 안 한다니까. 둘이 있을 때는 괜찮아 이렇게 하고 사람들 있을 때 그걸로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걱정해주고 관심이 쏠리잖아. 그걸로 관심을 쳐받는 거야. 이래서 이제 연극성 소시오패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이래서 그 당시에는 걔가 욕을 뒤지게 먹었어. 또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애가 이뻐. 그 피해자 코스프레한테 당한 애는 좀 예쁘지는 않은 친구야. 인기는 없는 친구였어.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얘만 욕을 뒤지게 쳐먹은 거야.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얘는 지금 TV 나오지도 않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런 오해가 풀리잖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르들한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진짜 병 걸린다니까? 답답해 뒤져버려. 자, 특정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요거 뭐 영상으로 다룰 수 있으면 뭐 다뤄보겠는데 뭐 안 다룰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또 그런 친구들이 또 다른 코스프레 또 위험한 코스프레 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기 전에 가장 크게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이제 남의 평가에 별로 연연하지 않지 않나. 남들이 야 너 안 예뻐 라고 해도 뭔 소리야 난 예뻐. 야 너 못해. 아니야 나 잘해. 뭐 지금은 좀 부족해도 앞으로 되게 잘해줄 거야. 약간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단 말이야.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릴 때. 근데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그랬죠.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에 처음으로 이적하고 나서 2011년에 댈러스한테 개처 발려서 우승을 실패한 이후에 욕을 뒤지게 쳐먹고 나니까 나는 뭐 스포츠카를 타고 여왕님하고 같이 존나 비싼 와인을 마시고 뭐 이러겠지만 너네는 내일 아침에 리얼 월드로 돌아가서 출근이나 하겠지 막 이랬단 말이야. 실제로 이것도 의식을 많이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사실이잖아. 졸라 기분이 나쁘고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그게 사실이잖아. 취약형 나르는 이제 좀 달라요. 취약형 나르는 실제로 본인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 거하고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엄청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이 특히 더, 다른 나르들도 그렇지만 취약형이 특히 더 정당한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아도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병적으로 분노합니다. 반대로 조그만한 칭찬에도 이제 과대한 우월감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뭐 과대형이든 취약형이든 뭐 기전은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능력이 있냐, 실제로 매력적인 사람이냐, 여기서 이제 크게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케이스를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제 집에서 어야둥둥 자란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약간 아나무인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였어. 근데 초등학교 이제 한 3, 4학년 정도만 돼도 서로 막 외모 평가도 하고 자기 외모가 어떤지도 이제 자기가 막 인지하게 되고 하잖아. 그때 이제 본인 외모 평가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아 버려. 학업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아 버려. 운동도 별로 못하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버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조용하게 지냅니다. 내성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뭐 소풍이나 수학여행이나 뭐 이런 거 가서 장기자랑할 때 본인이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걸 이겨내고 참가를 해.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참가를 했지만 이제 거의 조롱만 당해버려. 이러면 이제 완벽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가 된 성인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애가 성인이 돼서 이제 뭐 성형수술을 해서 되게 예뻐져 버려. 혹은 사업을 성공하거나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게 대박이 터져서 뭐 큰 돈을 벌어버려. 이러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였던 애가 갑자기 이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가 되는데 그때 애초부터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였던 애보다 훨씬 더 강한 공격성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이 좀 남을 낮추려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과대형들은 어렸을 때부터 원래 과대형이었던 애들은 이제 안 그러기도 하는데 취약형인 애들은 존나 그런다는 거예요. 뒤지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면 누구나 조금씩은 변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연봉이 갑자기 막 10배가 되고 이러면 하나도 안 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전부 이제 나르시시스트 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후에 진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리는, 그리고 강자가 된 후에 약자를 멸시하고 공격하고 착취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본인은 성공하고 나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너 게을러서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너가 뭐 그런 버릇을, 그런 습관을 버려야 너 성공한다. 이런 무례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주로 취약형 나르들이 조망만한 성공을 거뒀을 때 요런 특성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연구실에도 나르새끼 있는데 진짜 피하는 방법 없을까?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근데 안 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저 정도 멘탈 되기 전에는 안 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신의 우울증 프레임을 내세워 다른 이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나르인가요, 소시오인가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냥 뭐 저것만 듣기에는 연극성 소시오패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소시오패스들이 그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남이 피해보는 것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연극성 소시오패스가 같은 기저이긴 한데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나 아프니까 이건 나 줘. 아 근데 나는 여기서 키가 작으니까 나 해줘. 아 나는 근데 원래 아침잠이 많으니까 내가 마지막에 메이크업 받을래. 이 지랄을 하죠. 이제 모 걸그룹에서 이제 문제 일으켰던 분도 보면은 나르죠.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와, 저 왜 저러냐 저거. 아니 저렇게 활동 잘해놓고 왜 저지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르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정신과 이제 전문의들도 구별이 좀 어렵다고 해요. 이 겉으로 봐서는 이제 나르시시스트적인 면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수줍고 뭐 소심하고 뭐 얌전한 이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근데 이제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과를 찾는 나르시시스트들 중에서는 과대형보다는 이제 취약형이 더 많다고 합니다. 훨씬 많다고 해요. 그리고 과대형이든 취약형이든 본인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고요. 근데 취약형은 왜 오냐? 우울증 걸려서 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정신의학과를 찾아요.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이. 왜 찾겠어요? 본인 존나 뛰어난, 본인은 존나 특별한, 우월한 존재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할 거 아니야, 살면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왜 이런 중소기업에서 일해? 나 왜 이런 썩은 학교에 다녀? 나 존나 우월하고 대단한 존재인데 왜 사람들이 나 무시하지?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과를 찾아.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얘는 우울증, 뭐 불안증이 문제가 아니라 나르야. 그럼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겠죠.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이제 나르의 인생의 목적이 남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우월한 존재고 뛰어난 존재라는 걸 남한테 인정받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과대형은 그 인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행복하게 살고요. 주변에 사람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의외죠. 왜냐면 능력이 있으니까. 야발 내 주변 나르 의심 가는 애랑 똑같네. 걔도 우울증으로 병원 갔던데. 그러니까 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지식들은 어려운 지식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내가 이해를 못할 테니까. 제가 정신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당연히 아니고 그럴 머리도 안 되고 제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일반 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들이라 되게 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들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쉽게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 같은 것도 거의 안 나오고. 상담으로 나르가 밝혀지는 건가요? 풀 배터리 검사 없어요? 세 번째 물어봅니다. 보통 이제 상담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기본 특성, 공감 능력의 손상. 그러니까 이게 좀 난 단어가 좀 무섭더라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 손상된 거예요. 공감이 안 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 능력과 성취에 대해 부풀리는 과대성, 자기중심적이고 대인관계가 피상적,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친구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는, 내가 친구가 많은 것 같은, 내가 정말 얘랑 내가 절친인 것 같은 그런 보여지는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관심의 중심이 되려는 과한 노력, 질투심이 강함, 분노 조절이 어려움.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기본 특성, 공통된 특성이에요. 클린스만도 솔직히 나르 같죠 아마. 그리고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이제 개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 그러니까 죄책감을 아예 못 느끼는 나르시시스트도 있는데 이건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착취적인 모습, 누군가를 이제 착취하는 모습. 아까쯤에 나르시시스트는 돈을 잘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착취를 하는 나르시시스트도 있다고 해요. 편집증.
이제 보복적인 모습. 요것도 이제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그런 게 아니라 뭐 많이들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막 자기가 무언가 피해를 입으면은 반드시 보복하려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선을 넘는 행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음.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류하고 이럴 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얘기가 없는 거야. 맨날 뭐 다른 외국의 무슨 사례를 가져온다든지 논문을 가져온다든지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등등 사실은 본인의 생각이 없어. 본인의 철학이나 생각이 없고 전부 남의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는 모든 나르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알아본 게 이제 과대형 나르시스트하고 취약형 나르시스트였잖아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악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개별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딱 봐도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있어.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 플러스 반사회적 특성. 여기서 반사회적 특성은 이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제로 사이코패스하고 헷갈립니다. 정신의학과 선생님들도 잠깐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하고 헷갈린다고 해요. 뭐 오래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공격성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누구를 막 욕했어. 왜 욕하세요? 이러면 왜 욕을 하면 안 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을 했어. 화나서 공격할 수 있잖아. 우리 누구나 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뭐 삔또가 상했어. 그러면 크락션 울리고 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차분하게 다가와서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라고 하면 누그러지는 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상대도 뭐 이 새끼야 이러면 싸움이 나겠지만 누가 와서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화내지 말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이 방금 드러낸 공격성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왜 공격하면 안 돼? 왜 욕하면 안 돼?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해? 공감 능력 손상. 그래서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의 공격성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공감 능력이 극도로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이 전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극도로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 비난받아도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해. 공감 능력이 극도로 손상돼서 비판, 비난을 받아도 왜 그런지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냥 무조건 억울한 거야 얘는. 그냥 계속 억울해. 그러니까 누가 너 이래서 비판받는 거야 라고 알려줘도 의미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극도로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저도 나르시스트인 가족과 전 애인에게 시달리고 몇 년간 망가진 인생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 후로 그들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며 붕어빵 찍어내듯 소름 돋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들을 알고 나니 이젠 오히려 하찮게 느껴지지만요. 흑자님도 피곤하시겠지만 잘 이겨내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참고로 나르들에게는 나르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나르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르시스트들이 보통 그 기싸움을 조금 뭐 소위 인터넷 용어로 이제 계집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보통 특히 남성들이 싸움을 할 때는 뭐 바로 이제 뭐 욕이 나온다든지 뭐 폭력적인 어떤 언행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를 공격할 때 은연중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연중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로 쳤을 때 여자로 칩시다. 어떤 뭐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가 오늘 좀 직장에 치마가 좀 짧은 걸 입은 거야. 평소보다 조금 짧은 걸. 그러면은 내가 진짜 대놓고 얘 좀 어떻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야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회사에 연애하러 오냐? 요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르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아이고 치마가 좀 짧다. 그래서 연애가 끊이지를 않는 건가?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나?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그게 본인이 되게 위트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나르 특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분이 샤암님이 나르를 상대할 때 나르처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나르가 나를 공격할 때 너 왜 나 공격해? 뒤질래?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상대랑 똑같이 공격해줄 때 예를 들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왔는데 치마가 너무 짧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나?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 쳐요. 그러면 그때 아니 대리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남자친구가 바뀌긴 뭘 바뀌어요? 이러면은 왜 그래? 농담한 거잖아. 오늘 예민하다 지수씨.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얘가 돌아버려. 환장해버려. 답답해 뒤져. 뭔지 알겠죠? 이런 새끼 한두 명은 본 적 있죠, 여러분 살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치마가 좀 짧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나? 대리님도 짧은 치마 좀 입으세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이래야 이 나르가 뒤져. 이 나르가 분해서 잠을 못 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요렇게 하셔야 돼, 나르 대처는. 오케이? 그러니까 살살 긁으면 더 살살 긁어버려. 상대가 방금 나를 공격한 게 되게 별거 아닌 걸로 만들고 살살 긁어버리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암TV를 통해서 나르시시스트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 설암TV에서 나왔던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인 건데,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나르였나 봐. 그래서 한 피해를 당한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럴 때 뭐 따로 불러내서 왜 저한테 막 자꾸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진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얘기야? 김 선생 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김 선생한테 뭘 했다 그래? 이렇게 나와버려. 그럼 답답해. 나만 손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박 선생님 아까 뭐 저 도와주신다고 뭐 나한테 한 잘못 뭐뭐뭐 한 거 맞으시죠? 도와주시려면 좀 제대로 도와주시지. 하하하. 이렇게 네가 나한테 한 악행이 별거 아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한 악행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다. 이렇게 수치심을 들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대하는 거랑 똑같이 대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보통 사람이 나한테 좀 무례를 범하는 것 같아. 이랬을 때는 좀 따로 불러내서 누구씨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하시는데 제가 그게 좀 불편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해 주세요. 이러면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이게 올바른 인간들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인간들이야. 근데 나르는 이게 안 돼요. 포기하세요, 이거. 포기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얘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과대성인 경우에, 여기서 과대성은 이제 기능이나 능력이 뛰어난 나르시시스트가 이제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기능과 능력이 뛰어난 악성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해서 조직의 리더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예로 드는 게 이제 스티브 잡스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인 성공과 권력을 탐하는 욕구에다가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아 올라갈 수 있어서 존나 빠르게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무서워요. 근데 뭐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나랑은 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악성 나르시시스트였다 한들 나는 그냥 아이폰 잘 쓰면 그만이라는 거. 하지만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 중에는 괴로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소름 끼쳤던 나르시시스트의 종류가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상당히 소름 끼쳤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위,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함으로써 본인의 과대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의 이제 공통되는 특성이 과대성이 있었죠. 이제 본인을 포장하는,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제 포장을 하는 과대성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의 나르시시스트들은 능력을 통해서 그거를 과대성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이걸 봉사활동으로 해버려. 봉사활동으로 과대성을 충족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착한 일을 하는 분들, 뭐 봉사활동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착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극소수의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PC나 채식주의 뭐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이 전제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많이 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나는 뭐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동물들이 불쌍해서, 뭐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뭐 운동을 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폭력적인 경우가 많고, 좀 우리 인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다 잘 하시는데 이제 극소수가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실제로 이제 사회적으로 좋은 일, 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은 일, 봉사활동을 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걸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그 일을 알리고 인정받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에서 이제 좀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막 뭐 청소년 쉼터 같은 걸 운영하는 사람이야. 막 집 나온 가출 소년 소녀들을 막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걔네들을 막 착취를 하고 있어. 이런 경우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생각보다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지만 측근들에게는 아주 나쁜 사람, 측근들한테는 아주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디 봉사단체 뭐 장이고 뭐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무슨 단체에 소속돼 있고 막 이런데, 가족한테는 막 폭언,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뭐 학교나 회사 막 이런 데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으로 막 되어 있어. 근데 막 가족한테는 막 굉장히 막대해. 나는 이게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봤던 경우인데, 밖에서는 되게 착한 애야. 뭐 지혜 어때? 이러면 아 걔 착하지, 다 이런 애야. 집에만 가면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엄마한테 아 이 옷 빨지 말라니까 왜 빨았어? 막 이지랄 연병을 하고, 막 방 청소하려고 들어오시는 엄마한테 아 그냥 방 청소하지 말라고 냅두라고 막 이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부끄러워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특히 중학생 때까지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밖에서는 착한 척하고, 저도 그랬어.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게 고쳐지는 거잖아. 근데 나르들은 이게 안 고쳐져. 나이를 처먹어서까지 밖에서는 좋은 일 하러 다니는 사람이야. 무슨 뭐 봉사활동 다니고 무슨 뭐 선한 영향력 끼치는 무슨 단체에 소속돼 있고 막 이래. 집에만 오면 막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이지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놀랬어요. 이것도 나르시시스트의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놀래가지고 이걸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 있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되게 괜찮아요. 아, 저 친구 진국이지. 근데 집에 가면 와이프 때려. 제육해 온나? 제육 짜면 막 밥상 엎어버려. 막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와이프한테 손찌검도 해.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뭔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 좋은 사람 행세하고 집에 와서 개지랄 떠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 되게 많았던 거 알죠?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그 아동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애가 집에서 막 엄청 학대를 당한 거야. 참다가 애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들이 와가지고 뭐 무슨 일 있습니까? 사람 좋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애가 운 거 같은데, 아 얘 아까 넘어져가지고 울었는데 아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래서 경찰이 혹시 몰라서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저기 뭐 저 집 있잖아요. 저 집 좀 어때요? 아우 거기 애기 엄마 아빠 착하지. 아우 진짜 착한 분들이야. 이래 버리는 거야. 애는 돌아버리죠. 애는 정신이 나가버리지. 나는 지금 매일 집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나를 학대하는 엄마 아빠가 대외적으로 너무 착한 사람들이야. 천사라고 불려. 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래서 나르 부모가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하고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경우가 바로 이제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요거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영상으로 한번 만들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한 2달쯤 전에 뭐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뭐 테러 같은 것도 저질러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 되게 유명한 사이비 교주가 있습니다.
걔가 이제 악성 플러스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바꾼다느니 뭐 무슨 JMS 아니에요. 그 미국이에요, 미국. 세상 바꾼다느니 막 뭐 너희들을 내가 품는다느니 하면서 막 종교 만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막 했던 막 그거 있어요. 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형 당한 걸로 알고 있고 사진 보면은 굉장히 기괴합니다. 미국이라고 찰스 맨슨인 것 같다. 찰스 맨슨 맞습니다. 얘가 이제 사이비 교주였죠. 그 히피들을 모아가지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이제 연쇄적인 나쁜 짓을 막 하고 다녔었죠. 나중에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르시시스트의 종류, 이제 독선적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하고 이제 비슷한데,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가 이제 착한 일, 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서 본인의 이제 과대성을 이제 충족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도덕성, 윤리의식, 이제 종교적 영성 등으로 본인의 이제 과대성을 표출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취약형에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여기 이제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도 이제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봉사 같은 거 하고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고, 여기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도 이제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것들로 과대성을 이제 충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능력도 없고 뭐 외모도 안 되고 막 이래 버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알 수가 없는 도덕성, 윤리의식, 영성 막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이 이제 특별하다, 우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커뮤니티 가면은 존나 많죠. 이거 이제 뻑가가 이제 발작하는 버튼이죠. 뻑가 발작 버튼이 이제 독선적 나르시시스트. 뻑가 영상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댓글 이제 달고 공격하고 막 이런 새끼들이 있다 막 이런 말이 뻑가 영상에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뻑가가 이제 그거에 좀 많이 긁히는 것 같아. 실제로 뭐 커뮤니티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어느 유명인이 무슨 사고를 일으킨 거, 사고를 친 거 이런 거를 막 너무 극단적으로 욕을 하면서 본인은 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고 윤리의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과대성을 이제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역시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어떤 유명인이 잘못을 했을 때 누구나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는 그걸 안 하면 못 살겠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못 살겠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등한 사람을 막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얘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사람을 구분하려는 특성이 있고, 얘들은 우월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을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등한 사람을 막 욕을 하면 왜 욕하세요? 왜 욕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르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잘못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생판 남이고 자기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이게 비난을 해버리는 거야. 어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관대함이 1도 없고, 이제 막 특히 이제 돈 같은 거에 많이 집착을 한다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연예인 누가 사고를 치면 누구나 이제 가십으로 댓글을 달고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근데 보통 아우 이 새끼 또 사고 쳤네. 아 그걸 왜 빨아. 뭐 야 술 먹고 운전을 왜 하냐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막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막 얘를 막 진짜 막 죽일 것처럼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의심될 수 있죠. 얘들이 실제로는 돈에 엄청나게 집착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버는 그 욕망을 잘못을 저지른 열등한 사람을 욕하는 걸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이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악성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뭐 좀 힘들어하고 좀 짠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뭐 네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패배자로 사는 거야. 네가 막 그러니까 낙오자로 사는 거야. 라고 이제 힘든 사람을 한테 더 가혹한 모습을 보입니다. 요게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이 나르시시스트하고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불쌍한 걸 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이러면은 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고,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좀 짠한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우 좀 짠하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은지심 같은 걸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면 본디 가져야 할 마음인데 얘들은 그게 없어요. 공감 능력이 극도로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거는 저 사람이 자초한 거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마음 자체를 이해를 못해. 왜 저게 불쌍한 거야? 그냥 쟤가 그냥 병신인 거잖아.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야. 공감 능력이 손상되어 있으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는 범국민적으로도 독선적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국민들의 힘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빈곤을 빠르게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 성장을 정말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어르신들 보면은 내가 우리나라 막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어르신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요즘 젊은 것들은 저러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요 두 개, 공동체적 나르시시스트하고 독선적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자식이면 이제 진짜 뭐 그야말로 이제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못해서, 뭐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뭐 어디 뭐 나쁜 짓을 하고 다녀서, 뭐 학생인데 담배를 펴서 혼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밑도 끝도 없고 뭐 존재하지도 않고 뭐 따로 뭐 명확한 기준이나 잣대가 있는 것도 아닌 도덕적인 잣대로 이제 자녀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이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하는 나쁜 부모죠. 근데 또 이 부모가 대외적으로는 막 봉사활동 다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이제 그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이거 돌아버리는 거죠. 환장을 해버리는 거야, 자식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미쳐버려요. 막 영조나 막 그런 경우들을 봐도, 영조가 뭐 나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게 부모가 막 그래버리면은 자식이 진짜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런 나르시시스트들한테 이제 피해를 받아서 정신과에 이제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은 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는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실제로 이제 몸이 아파 버린대. 스트레스가 이제 그 정도로 우리한테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예전은 아니고 뭐 요즘에도 하지만 저기 상담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디스코드 열어서 상담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가족 중에 좀 나르가 있고 이러면은 너 그냥 집 나가라, 집 나와라, 이렇게 조언을 좀 해줬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 조언이 틀리지 않았나 봐. 이 정신의학과 선생님들도 가족 중에 나르가 있으면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최대한 빨리 독립을 해라. 그리고 그냥 소식을 끊고 살아라, 연 끊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르시시스트들한테 피해를 당하는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있고,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피하라 이거예요. 피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좀 해본 건데, 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닌데 나르시시스트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서람TV 흑자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 전파에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람TV 힐링 크리에이터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 선생님 책도 제가 사서 봤고, 오늘 원래 책을 가져와가지고 소개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책을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집에서. 감사드리고,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람TV 힐링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치시면은 이제 그냥 학술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나르가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주변에 나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아니면 뭐
아는 나르가 있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저분 영상은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6번은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르시시스트가 아닌데 나르시시스트들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성형외과에 많이 보인다고 해요. 보정된 사진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성형외과에 찾아와. 그럼 성형외과는 정확하게 외모를 봐야 되는 곳이니까 조명도 꽤 밝은 편이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거울 같은 거는 1도 보정이 안 되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들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형외과에 어떤 분들이 찾아와.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이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뭐 눈이 이렇고 코가 어떻고. 근데 그분이 이거 저 아닌데요 이런데. 방금 여기 앉아서 사진을 찍어드렸어. 그 사진을 지금 모니터에 띄웠어. 자기가 아니래. 가볍게는 화장을 한 본인의 얼굴이 실제 본인의 얼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이게 심해지면은 앱으로 보정한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러면 나르시시스트의 특성과 같아져 버리죠.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 위치와 남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 위치의 갭이 크니까 괴로워지는 거고, 그래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의외로 괴롭지 않게 인생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남들이 생각하는 자기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거의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애들, 나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임? 실제로 그러면 얘는 별로 괴롭지 않겠지. 근데 농구를 개 못하는데 내가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야 라고 생각하면 존나 힘들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지팔자를 지가 꼬는 게, 나르시시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정된 사진만 계속 찍고, 잘못 나온 사진은 맨날 지워버리고, 보정 앱으로 찍지 않으면 사진을 안 찍고, 거울도 좀 보정이 된 걸 본다든지 화장실 거울 같이 조명이 좋은 데서만 본다든지 하면서 실제 본인의 얼굴을 인정하지 않고 보정되고 꾸며진 얼굴만 자기 얼굴이라고 인정을 해버린다면 진짜 나르처럼, 이 취약형 나르처럼 불행하게 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남자들 중에서는 또 많이 보이는 게, 이제 현실에서는 좀 아쉽게 살아가는 분인데, 뭐 인터넷에서는 뭐 검사 커플이지롱, 뭐 한남더일 살지 뭐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냥 평범하거나 혹은 되게 아쉽게 사는 분인데, 인터넷만 들어가면 검사 커플이지롱, 아 우리 집 한남더힐인데 뭐 에어컨 8대 달려있는데 막 이러고 사는 분들, 이분들도 나르시시스트가 아닌데 지가 점점 나르시시스트의 불행의 길로 들어가고 있어. 혹은 생활이 어려운 분인데 막 노가다 하시고 막 아르바이트 하시고 이런데 그 돈을 모아서 어떤 인터넷 BJ한테 큰 돈을 막 별풍선을 막 10,000개, 20,000개를 막 쏘면서 큰 손 행세를 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실제 본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대단한 사람인 척 포장을 하고 살면 이 취약형 나르시스트처럼 불행해지겠죠. 그러니까 인스타 허세, 뭐 카푸어 이런 거를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아니 진짜 내가 실제로 비싼 차, 뭐 비싼 옷, 뭐 명품 가방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그거를 즐겨야지 진짜 실제 행복이 되는 거지. 그럴 능력이 없는데 가짜로 그러고 있다면, 혹은 뭐 좀 무리해서 산 것도 아니고 안 샀는데 샀다고 막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행복해지겠냐고. 진짜 어떻게 행복해지겠어. 나를 없애려면 사형 말고 없는 거야? 아, 사형시키면 안 되지. 그냥 인간의 유형인데 뭘 사형을 시켜. 그냥 나한테 득이 되지 않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인물이라면 피하자는 거지. 알아보고 피하자는 거지, 없애자는 게 아니야. 알아보자, 피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나르시시스트 유형을 보고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나에게 피해를 입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폭력도 당할 수 있기에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공부해서 마음의 방패를 만들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놀란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적 나르, 독선적 나르, 이게 좀 놀라긴 했어. 요거는 몰랐어. 나를 그렇게 보면서도 그 취약형하고 과대형 그것만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막 봉사활동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막 뛰어다녀. 근데 그게 실제로 내가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는 자신한테 취해 있는 새끼인 거잖아.
실제로 본인 인생을 잘 돌보지도 않으면서,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극히 일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겠지만 극히 일부의 약간 이 동물 보호하시는 분들 중에 극히 일부도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막 고양이나 개 같은 거 막 수십 마리 막 기르시면서 막 이런 분들 중에 극히 일부, 어쩌다 한 명 얘기하는 겁니다. 다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좀 생각이 나고, 막 무슨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서 지 인생도 똑바로 안 살고 있으면서 맨날 뭐 조사하러 다니고 막 뭘 폭로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막 이렇게 막 무슨 운동하러 다니고 막 세상 바꾼다고 막 난리치고 이런 젊은 애들한테, 아 뭐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방 청소부터 해라, 나가서 뭐 알바라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욕을 되게 쳐드셨는데, 그게 진짜 와 올타임급 레전드 명언이라고 생각이 지금 들어요. 세상을 바꾸고 뭐 사회 정의 실현을 하는 본인한테 취해가지고 그 지랄하고 다니면서 방은 개 돼지 우리에다가 뭐 씻지도 않고 어디 직장도 안 잡고 가족한테 막말하고 사회 정의 구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네 인생이나 좀 똑바로 살아라. 어?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집안부터 뭐 제대로 돼야지 국가가 제대로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니 지 인생도 제대로 못 돌보는 게 뭘 맨날 사회 정의니 무슨 불합리와 싸우느니 어쩌고저쩌고를 하고 있어. 그럴 거면은 진짜 제대로 하든지 아예, 응? 진짜 제대로 뭘 하든지, 진짜로 봉사 단체를 뭐 만들든지 소속돼 가지고 뭐 봉사를 하러 다닌다든지, 진짜 인권 운동 뭐 뭐시기에 소속이 돼 가지고 진짜 운동을 하고 다닌다든지, 진짜 세상과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진짜 몸소 뛰어다니며 노력을 한다든지, 뭐 맨날 방구석에서 세상 바꾼다 그러고 뭐 선한 영향력 사회 정의 구현 이러고 있어. 지 인생도 똑바로 안 살면서.